제가 왜 그것을 허위라고 확신했는가 하면 그러한 모임을 제가 뭐 국회에 있을 때부터 2004년에 정윤회 씨는 우리 대통령 곁을 떠났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이 지금 부속실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모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연락이 없다는 걸 그런데 이미 그 문건의 내용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문건의 내용에 네. 비서실장 교체설이 나와 있었고 이것을 언론에 보도해서 하라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문건의 내용대로 언론에 비서실장 교체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비서실장님은 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언론에 이렇게 해서 보도되어 있던 상황인데 이게 허위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비서실장으로 온 지 한 4개월 됐을 때입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희 진퇴나 거치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사고가 나자 이 보고서 이전에 벌써 뭐 인터넷이라는 여러 군데에 그러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을 많이 합니다. 비서실장 사퇴하라.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비서실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제 휘하의 직원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거취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또 해외 세일스 외교를 다녀오시면 굉장히 타이트한 여정을 소화하시고 돌아오셔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 다음날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애국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께 뭐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보좌할 수 있는가 해서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소임이 끝난 날 언제든지 물러갈 마음의 자세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는데 왜 직원들이 다 있는데 아무도 직접 대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이 경내에 계시면 뭐 어디 계시든지 직무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들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빠르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모여서 만나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정확한 상황을 알아서 대통령께 수시로 그날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여러 차례 그 문서를 보내가지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네, 꼭 회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서면 보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비서실장님이나 혹은 그 외에 다른 분이 찾아가서 대통령께 질문에 답도 좀 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은 없으셨나요? 혹시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요하거나 답변을 요하거나 하신 일들은 전화로 다 해결이 됐습니까? 10시 서면 보고를 안보실장에 올리자마자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서 해경에 지시를 하도록 했고 다시 또 해경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간단 없이 20,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대통령 생각합니다.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비서실을 통할하는 임무를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비서실장으로 계십니까? 책임을 질 의사가 없습니까? 비서실에서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이 5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다면 비서실을 통할하지 못한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고 304명이라는 희생자를 낸 이 어마어마한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태도 아닙니까? 물러날 의사 없습니까? 뭐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시간까지 성심껏 일할 뿐입니다. 자진해서 사퇴하십시오. 그래 그것만이
이번에 국가가 국민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자그마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맞죠?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셨다는 뭐 구조를 진두지휘하셨다는지 그 주변 말씀을 해역 대형 정확하게 해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고요. 2010년도에 만든 이명박 정부에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그것의 중앙 사고 대책 본부는 해경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면서 해경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마라. 선실을 구석구석 다 뒤져서라도 구해내라라는 두 가지의 지침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경청장에게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한테 전화로 직접 지시받은 사람이 해경청장 말고 또 있습니까? 해경청장 말고는 저는 그러니까 잘 모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해경청장이 사건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겁니다. 현장의 진두지휘는 해경청장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의 무한 책임 속에서 대통령이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10여 차례 유선 보고와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비서실장님? 네. 그러면 앞으로도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엄청난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똑같이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라고 나와서 얘기하실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 경내에 계시도 우리가 경호상 그 위치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실장님, 것은 실장님,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이때까지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저는 직접 청와대에서는 2번이고 네. 공무원이 되고는 11분, 중요한 사항이 11번의 생기면은 대통령을 대통령의 모시고 얼굴을 보고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전화로도 충분히 보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는 쫓아가서 만나서 상황을 보고하는 게 제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겠죠? 그것보다도 전화하는 그러면 것이 혹시 더 빠를 수가 문고리 있습니다. 권력에 밀려서 비서실장님 직접 대통령 얼굴도 못 보나요? 문고리 권력이라는 건 청와대에 없습니다. 예, 제일 부속실장이 보고를 했겠죠. 서면 보고, 대면 보고, 유선 보고. 유선 보고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이 지금 그 개선상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전화를 그 하십니다. 해경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님은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소외됐거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카톡방을 이용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날 어디에 계셨는지 비서실장이 얘기조차 못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얘기를 못합니까? 비서실장님 그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현 의원님께서도 청와대 근무하신 저는 걸로 대통령을 압니다. 만났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께서는 NSC 지하 벙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우리도 지하 벙커에서 476명이 합니다. 네. 476명이 탑승한 배가 1970년 12월 21일 이후에 배 사고 중에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벌어진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회의 한 번 소집 안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그것이 잘했다고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도 책임 안에 계신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자, 20일 날 예, 수석 보좌관 회의를 결정하는 주재한 분입니다. 비서실장께서 네. 지시를 무엇으로 내렸습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네, 끝난 다음에 민경욱 대변을 통해서 무슨 지시 내렸습니까? 제가 민경욱 대변을 통해서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지시한 사항을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그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지시한 것을 민경욱 대변인 20일 날 비서실장께서는요. 가족들이 탈진하고 힘드니 혹시 그분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의료진을 보충하라. 이것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비서실장,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날은 국무총리께서 서울로 오시지 말고 바로 무안공항으로 가셔서 현장을 지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가시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다음 날 바로 구조를 독려하고 우리 유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게 좋다고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날은. 비서실장이 지시한 첫 메시지가 자,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습니까? 아닙니까? 이 컨트롤 타워라는 이 용어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그런 재난에 있어서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 네, 그냥 실장님,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국정의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컨트롤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네. 왜 지금 이 컨트롤 타워, 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을 거라는 이런 의혹들,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는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다 이렇게 지휘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걸로 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법상으로 보면은 그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은. 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지휘하거나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이런 것을 지휘한 일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국민들이 이것도 국가냐 이런 비탄에 젖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탄이 쏟아지게 된. 우리 현재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난 것은 첫째는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될 선장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직원들 우리 선원들 우리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것이 첫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이 배를 잘못 고치고 평유수를 없애서 이렇게 되고, 그 정도로 그다음에 해주시고. 우리 국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태만과 적폐가 있습니다. 없는데 아십니까?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이분이 2014년 5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50분 사이에 청와대를 들어갔는지 청와대 주변에 있었는지 어쨌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그 다음날 KBS 보도국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로서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렇더라도 여기는 제가 경험한 일만 말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쭐까요? 공영방송 KBS 보도국장이 될 사람이 보도국장 되기 전날 청와대로 달려가서 청와대 누군가를 만나는 거, 이거 적절합니까? 그 진상을 알지 못하고 제가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청와대가 방송사에 협조 요청할 때 주로 누가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청와대는 방송 신문과 관계 있는 홍보수석실인데요. 요즘 청와대가 무슨 방송이나 신문에 관계해가지고 말을 들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를 성실히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국회에 12년이나 있었습니다. 국회를 전 존중합니다. 네, 그러나 네, 근데 다른 죄송한데 법령에 의해서 잠깐만요. 주기가 곤란한 경우는 할 수 잠깐만요. 없이 양해를 구합니다. 네, 잠깐만.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는데 왜 직원들이 다 있는데 아무도 직접 대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이 경내에 계시면 어디 계시든지 직무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들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빠르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모여서 만나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정확한 상황을 알아서 대통령께 수시로 그날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여러 차례 그 문서를 보내가지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네, 꼭 회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고 중에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벌어진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회의 한번 소집 안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그것이 잘했다고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도 책임 안에 계신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자, 20일 날 예,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분입니다. 비서실장께서 네. 지시를 무엇으로 내렸습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네, 끝난 다음에 민경욱 대변을 통해서 무슨 지시 내렸습니까? 제가 민경욱 대변을 통해서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지시한 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두는 시간까지 성심껏 일할 뿐입니다. 자진해서 사퇴하십시오. 그래 그것만이 이번에 국가가 국민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자그마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맞죠?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셨다는 건 구조를 진두지휘하셨다는지 그 주변해역 말씀을 대형 정확하게 해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고요. 2010년도에 만든 이명박 정부에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그것의 중앙 사고 대책 본부는 해경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면서 해경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마라. 선실을 구석구석 다 뒤져서라도 구해내라라는 두 가지의 지침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경청장에게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한테 전화로 직접 지시받은 사람이 해경청장 말고 또 있습니까? 해경청장 말고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해경청장이 사건을 현장에서 진두지휘. 근데 이게 허위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비서실장으로 온 지 한 4개월 됐을 때입니다.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희 진퇴나 거치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사고가 나자 이 보고서 이전에 벌써 뭐 인터넷이라는 여러 군데 그러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을 많이 합니다. 비서실장 사퇴하라.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비서실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제 휘하의 직원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거취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또 해외 세일스 외교를 다녀오시면 굉장히 타이트한 여정을 소화하시고 돌아오셔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 다음날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애국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께 뭐 조금이라도 위력이나마 보좌할 수 있는가 해서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소임이 끝난 날 언제든지 물러갈 마음의 자세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는데 왜 직원들이 다 있는데 아무도 직접 대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이 경내에 계시면 뭐 어디 계시든지 집무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들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빠르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모여서 만나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정확한 상황을 알아서 대통령께 수시로 그날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여러 차례 그 문서를 보내가지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네, 꼭 회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서면 보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비서실장님이나 혹은 그 외에 다른 분이 찾아가서 대통령께 질문에 답도 좀 드리고 설명 제가 왜 그것을 허위라고 확신했는가 하면 그러한 모임을 제가 뭐 국회에 있을 때부터 2004년에 정윤회 씨는 우리 대통령 곁을 떠났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이 지금 부속실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모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연락이 없다는 걸 그런데 이미 그 문건의 내용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문건의 내용에 네. 비서실장 교체설이 나와 있었고 이것을 언론에 보도해서 하라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문건의 내용대로 언론에 비서실장 교체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비서실장님은 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언론에 이렇게 해서 보도되어 있던 상황인데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은 없으셨나요? 혹시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요하거나 답변을 요하거나 하신 일들은 전화로 다 해결이 됐습니까? 10시 서면 보고를 안보실장이 올리자마자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서 해경에 지시를 하도록 했고 다시 또 해경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간단 없이 20,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대통령 생각합니다.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비서실을 통할하는 임무를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비서실장으로 계십니까? 책임을 질 의사가 없습니까? 비서실에서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이 5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면 비서실을 통할하지 못한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고 304명이라는 희생자를 낸 이 어마어마한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태도 아닙니까? 물러날 의사 없습니까? 뭐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